자, 문제 6번. 자,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지문 딱 보니까 1번 이론이네요. 일단 패스. 이론 나오면 일단 힘들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강사인 저도 이렇게 이론 나오면 일단 패스입니다. 판례가 제일 쉬우니까요. 판례 가볼까요? 2번 판례, 3번 판례, 4번 판례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제일 눈에 띄는 내가 알고 있는 판례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걸수록 나중에 풀고요. 그럼 2번, 3번, 4번 쭉 보니까 4번부터 먼저 볼까요? 칼로 푹 찔렀는데 피가 나오니까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이 판례 많이 알죠? 중지미수 할 때 나오잖아요. 중지미수가 인정됩니까? 자의성이 부정되어서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네요. 자, 쉬운 판례네요. 올라가 볼게요. 절도지 착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밀접행위설이죠. 자, 야간에는 주간일 때는 물색설이죠. 물색설. 그래서 물색행위를 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인데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것도 쉽네요. 그럼 올라가 보세요. 이것도 기본 강의할 때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날 거예요. 다 있어요. 기본 강의 때. 전자충격기를 허리에 대고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강간미수죠. 강간미수. 기본 범죄가 미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해 결과 나왔죠. 그럼 뭐가 돼요?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됩니다. 기수. 즉 기본 범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 중한 결과 나오게 되면 결과적 가중범 기수 처리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것이 과거의 기출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론이 나왔다 할지라도 나머지 지문을 쉽게 내버리니까 저절로 답이 1번 된다. 근데 그러한 경향이 이번 시험부터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1번은 뭐가 틀린지 한번 볼까요?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거 많이 봤죠? 이건 무슨 판례? 대표적으로 불능범 판례. 불능범.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니까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맞네요. 그럼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근데 2번, 3번, 4번에 확실히 알아. 그럼 답이 1번이지 뭐. 그럼 1번 첫 번째 줄, 네 번째 줄 안다는 말인데 문제는 이 두 줄이야, 두 줄. 이 두 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요. 이 두 줄에서 뭐가 틀리냐 한번 볼게요. 일단 보세요. 자, 위험성을 판단할 때 불능미수할 때 위험성 판단하는 학설들 나오잖아. 학설들. 어떤 학설들 나오지?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또는 인상설이라고도 있어요. 그 대학 교재 가보면 뭐 등등의 학설들이 있는데요. 봐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일반인이 아니라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기초로 행위자의 판단하에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설이었지?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그치? 주관설, 뭐 인상설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무슨 설이었어요? 이게 바로 주관설이었어요. 주관설. 근데 주관설을 취하는 판례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다툼 있으면 판례 한다 했잖아요. 판례는 무슨 설이었어요?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이에요.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판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볼까요? 해설.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본서에 가보면 이렇게 써져 있지 않나요? 판단, 기초, 판단, 기준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이렇게 세 개의 학설로 나누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주관설은
판단 기초와 판단 기준을 모두 행위자로 잡아요. 이렇게 이 지문처럼 이렇게 1번 지문처럼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가 판단하여 그치? 기초로 판단한다. 기초와 판단을 모두 행위자로 잡아요. 그게 주관설이에요. 주관설. 근데 이 주관설을 취한 판례가 없다니까요. 추상적 위험설은 어떻게 판단해요? 추상적 위험설은 판단 기초를 행위자로 잡고요. 판단 기준을 일반인으로 잡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피고인이 즉 행위자가 당시에 인식한 것을 기초로 행위자가 일반인이 판단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다? 추상적 위험설. 이게 판례라니까. 그쵸? 자, 위에 건 뭐였어요? 구체적 위험설은 어떻게 봤죠? 여기서 판단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이지. 판단 기준이 일반인이고요. 일반인.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 위험설은 판단 기초를 두 사람으로 잡아버려.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만약에 일치하지 아니할 때 누구 입장에서 판단할래? 라고 추상적 위험설이 이 구체적 위험설을 여기서 비판하잖아요. 왜 니네 둘이냐? 니네 둘이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한번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판단 기준을 일반인으로 삼아버리겠다 이런 말이지. 이게 판례라니까요. 이 추상적 위험설이. 자,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세요. 기존에는 어떻게만 나왔었어요? 기존에는 요 지문만 내고 마지막에 불능범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가운데 건 읽어보지 않고 이 지문만 내고 불능범이냐 불능미수냐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 문제는 2번 문제는 어떻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여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를 가운데 걸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특히 2번 시험이 어렵다니까요.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 봤어요 혹시 이 지문? 불과 100m 이내에서 각각 강간했다. 이 지문 혹시 공부하신 적 있나? 제 책에서 공부하신 적 있나? 있어요. 어디 써 있는가 하면 제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 여기 459페이지 펴보세요. 459페이지 펴보시면 여기 풍호 저수지 사건 나오죠. 이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이 사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기본 강의 할 때 이 설명 다 드렸어요.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 가서 그거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번에서 불과 100m 이내에서 각각 흩어져서 각각 강간하였다면 전부 다 새놈들은 전부 다 뭐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놈 다 뭐다? 이 죄칙을 진다.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자, 그럼 다시 원위치를 해보시면 보세요. 자,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전부 다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자, 2번 질문. 간접정법 형태가 되는 거죠. 제3자를 이용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많이 나왔고 1번은 많이 안 나왔어요. 1번은 많이 안 나왔는데 2번 시험에 나왔고 2번은 워낙 많이 나온 판례가 되고요. 자, 3번 봐요. 3번. 3번이 지금 이론이죠. 이게 지금 이론이잖아요. 4번 본 적 있어요? 4번. 요 4번 질문 이걸 본 적 있냐고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뭐 당연히 2번은 아는 것이고 1번도 헷갈하지만 공부하신 분들 좀 알 것이고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금 문제가 3번이 이론이잖아요. 4번은 이론일까 판례일까? 4번이 이론이야 판례야. 일단은 잠시 더 보도록 하고 다시 3번 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갑을 올로 오인하여 살해했다. 이건 무슨 착오예요?
아, 사람을 잘못 봤대요. 빗나간 게 아니고 빗나간 게 아니라 잘못 봤대요. 무슨 착오? 아, 여기 나와 있잖아. 객체 착오. 방법의 착오가 아니고 객체 착오. 그런데 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군요. 착오는 배웠지. 어떤 학설이든 간에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어떤 학설이든 간에 전부 다 뭐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 인정이에요. 여기 간접 정범이든 직접 정범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건 뭐다? 이거는 어떤 학설에 의하든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갑에 대한 살인죄 기술 인정해버려요.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이든 아니든 다른 학설이든 전부 다 뭐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살인죄의 고의 기술 인정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됐죠? 응, 됐어. 자, 그 다음 이거 지울게요. 자, 4번 잘 봐요. 4번. 4번을 잘 보라고. 갑과 을은 술집에서 가던 도중에 앞서가던 갑과 시비가 붙었고 먼저 갑이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어요. 자, 이때 저 뒤에서 뒤따라오던 이 을이란 놈이 이걸 봤어요. 보고 달려와서 또다시 그 사람을 또다시 가격해서 피해자가 죽어요. 이랬을 때 이 두 놈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어서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둘은 공모가 있나요? 일단 둘은 공모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공모를 하면 공동정범이 돼요. 자, 이 둘이 공모를 했다? 그러면 공동정범이 되고요. 공모를 안 했다? 그러면 공동정범이 안 되고 뭐가 돼요? 동시범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죠. 둘은 공모했어요? 아니, 자, 두 번째 줄 끝에 이에 뒤따라오던 을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왔다 이거예요. 갑이 먼저 떠났는데 갑은 먼저 떠났다고요. 뒤따라오던 을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왔다고 했을 때 공모했다고 봐요? 안 했다고 봐요? 우리 판례는 공모를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범으로 해결해요. 여기 해설 나와 있죠?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편면적 공동정범이다.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간다. 그래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공동정범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시범으로 봐서 처벌을 공동정범이 예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판례가. 그 판례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무슨 사안에서까지네. 여기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요 사실관계를 본 적 있나? 뱃놀이 사건이다. 그쵸? 뱃놀이 사건. 기본서 갖고 보세요. 기본서. 이제 기본서. 기본서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 뱃놀이 사건 나오죠. 그리고 기본서는 456페이지 가보세요. 아, 이런 책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나밖에 더 있어. 여기 봐요. 갑과 을은 뱃놀이를 하면서 술도 마시자고 의논이 되어서 술집에 가게 되었는데 갑이 마루 한자에 걸터 앉아 있던 병을 지나가면서 그 발을 걸은 것이 발단이 되어서 시비가 일어나자 화가 난 갑이, 이 갑이란 놈이 병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어 나무 기둥에 병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그쵸? 뒤따라오던 늘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했는데 야가 죽었어요. 근데 이걸 뭐다? 이 둘은 공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공모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간다? 동시범으로 간다. 동시범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일방의 의사만 갖고 있는 것이 편면적 공동정범이지, 그치? 이것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다. 이 말이지. 뭐라고 간다? 동시범으로 간다. 동시범으로.
그래서 263조는 동시범위 특례를 규정한 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는다라고 해서 상해치사죄를 가야 되는데 제 교재에 제가 유튜브 거기 공지사항 올려놨죠. 제 교재에는 여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설명드리기를 이거 지우세요. 그래 지우세요. 그래서 이 상해치사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앞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처벌 자체를 여기 처벌 자체를 공동정범이 예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예라는 말은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동시범은 공동정범이 아니에요. 동시범은 예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은 공동정범 기수로 처벌하겠다 이 말이죠. 기수 처벌. 기수대로. 그래서 여기 3시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 사건도 상해치사죄만 되는 것이지 여기 공동정범이라는 말을 지우세요. 이걸 지우세요. 지우시고 이것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2시간 사건도 폭행치사죄만 남겨두시고 공동정범 말을 지워버리세요. 이해되시죠? 뱃놀이 사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를 해보시면 요 사실관계 답까지 똑같아. 여기 어떤 병으로 죽었다. 뇌저부 경화 동맥 파열상. 그쵸? 여기도 뇌저부 경화 동맥 파열상 똑같다니까. 이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처벌은 공동정범이 아니니까 공동정범이 된다 그러면 여기 틀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판례도 여기 보시면 공동정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 나옵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실에 따라서 우연히 발생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지 공모했다라고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정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범으로 보았다는 사건.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8번 가볼까요? 죄수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개수 문제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기억, 니은 나왔으니까. 일단 볼게요. 자,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 카드를 사용하였다. 일단 강취했으니까 일단 강취한이죠. 과거형이니까 강도죄 끝난 거예요. 그쵸? 강도죄 하나. 그 카드를 갖고 현금을 빼간 것은 절도가 되죠. 또 하나, 경합범이 됩니다. 두 개의 죄가 다 되고 경합범, 동그라미네요. 자, 보이스피싱 범죄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사기 이용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죄? 기망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사기죄가 되죠. 사기죄. 자, 그 후에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이때 여기서 기수가 돼버리죠.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인출했어요. 이 인출했다고 했을 때 이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합니다.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게 불가벌적 사후행위, 경합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네, 틀렸어요. 자, 디귿번은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죠. 특가법 위반죄, 도로교통 위반죄 모두 성립한다고 했을 때 두 죄는 실체 경합관계다. 그쵸? 왜요? 두 개의 죄는 입법 취지라든지 보호법이라든지 적용령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두 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합범이 돼버리죠. 동그라미. 4번은 많이 봤죠? 절도했으면 절도죄 하나, 사용했으면 사용죄 하나. 앞에는 절도는 절도죄 개인적 법익, 사용은 신용카드 사용한 것은 사회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 보호법이 달라서 각각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쵸? 불사가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디귿이니까 3번 되겠네요. 자, 9번 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요 1번 판례는 저번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우리 형법 제7조 할 때. 그쵸?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이 집행된 사람, 집행된입니다. 이 집행된 사람 속에는 유죄 판결 받아서 집행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지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은 빠진다. 그쵸? 그렇게 판례가 나왔고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판례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쉬운 거예요. 올라가 보시면 여기 무죄 판결 나왔네요. 자, 무죄 판결로 인해서 미결 구금되었다고 했을 때 이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은 집행된 사람이 아니 유죄 판결로 집행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7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2번. 자진 출석을 했는데 처음 조사 받을 때 부인했다면 자수라고 볼 수가 없죠. 뒤에 가서 딴소리 했다 하더라도 처음 조사 받을 때 부인하였다면 자수라고 볼 수가 없고 2차 조사부터 받으면서 비로소 자백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자백이겠습니까? 증거를 들이매니까 마지못해서 자백한 것이지 이 자발성이 있다고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자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양형을 함에 있어서 가중, 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 교권을 참작해서 선고형을 정한다. 맞죠? 그 다음 4번을 보면 쉬운 거예요. 4번을 보면 뭐가 쉽는가 하면 마지막 줄 한번 가볼게요.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장형 감경이 우선한다. 이게 맞습니까? 틀렸죠? 그렇죠? 답은 4번인데 왜 틀렸어요?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이거 외우라 했잖아요. 이거 순서 각 이게 뭐지? 이거 간접정범 아닌가? 34조 이하 거기 특칙 그쵸? 특칙 누, 법, 경, 작 그쵸? 누, 법, 경, 작 이 순서대로 정한다. 가중감경할 때 그쵸? 그러니까 누, 법, 경, 작이기 때문에 이 법률상 감경이 장량감경보다 순위가 빨라요. 근데 올라가 보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장량감경이 우선한다. 이 법조문이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죠. 이 지문은 틀렸고 이것도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 여기까지가 총론 문제인가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